부동산 사무소를 잘 만나야 할 텐데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 사무소일까요? 6개 중에 잘 맞춰보세요. 1번 매물이 많은 부동산. 103호 물건도 있고요. 207호 물건도 있고요. 14층 5호 물건도 있고요. 도로가 쪽에 5층 물건도 있고요. 막 보여줄 물건이 엄청 많고 매물장도 막 엄청 두꺼운 파일로 막 가지고 다니고 매물이 많은 부동산 1번. 2번 친절한 부동산. 엄청 친절해요. 사무소에 들어가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커피 타주고 아이들한테 말도 걸어주고 엄청 친절한 부동산. 3번 오래된 부동산. 터줏대감. 원주민 부동산 이런 곳들 있죠. 그 동네에서 부동산 막 30년 하셔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대표님으로 계시고 이렇게 막 보청기 끼고 계신 분도 있고요. 오래된 부동산. 4번 큰 부동산.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부동산이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한쪽 벽면이 다 지도인데 막 파노라마 지도로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부동산 사무소. 5번째 브리핑을 잘하는 부동산. 막 설명을 엄청 잘해요. 이 동네는 언제 군에서 시로 편입이 됐고 이 아파트는 준공이 언제고 분양 가격이 얼마였고 강남에서 지하철로 몇 분 걸리고 막 설명을 엄청 잘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 이름이 좋은 부동산. 이름에서부터 차원이 틀립니다. 저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내가 막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부동산. 대박 부동산, 행운 부동산, 로또 부동산, 부자 부동산, 동네 이름까지 넣어서 잠실 대박 부동산, 동탄 떡상 부동산. 떡상은 허가 안 나올래나? 뭐 하여튼간에 이름이 좋은 부동산. 자, 6개 중에서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로 그거.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입니다. 친절한 부동산? 안 친절해도 돼요. 매물이 많으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30년 된 오래된 부동산? 1, 2년 된 곳보단 30년 된 곳이 좋긴 좋겠죠. 그런데 1년 됐어도 매물이 많으면 거기가 더 좋은 부동산입니다. 큰 부동산 별로 의미 없어요. 조그만 책상 하나에 간이의자에 이렇게 낑겨 앉아서 설명 듣고 해도 매물만 많으면은 그게 좋은 부동산이에요. 브리핑, 설명을 엄청 잘해. 이 아파트의 준공 연도부터 시작해서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지하철과의 거리 막 브리핑을 엄청 똑부러지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땅 무슨 땅 수강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이미 사전 분석을 다 끝내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을 필요성은 있는데 매물 많은 부동산이 중요하지 설명 잘하는 거는 그 다음 순서예요. 이름이 좋은 부동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 매물이 많은 부동산으로 가라. 매물이 많아서 저층도 보여주고 중층, 고층도 보여주고 도로가 집도 보여주고 안쪽에 있어서 조용한 집도 보여주고 올수리 집도 보여주고 낡은 집도 보여주고 호가가 높은 집도 보여주고 급매물도 보여줄 수 있는 매물이 많은 부동산으로 가야지 좋은 매물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급매물. 자, 그러면 매물 많은 부동산을 사전에 집에서 알아보고 가는 법, 그리고 현장에서 매물 많은 부동산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올려놓은 곳입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고요. 신도림역 쪽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거고 제가 강의에서 언급했다고 그래 신도림이다 하면서 막 임장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우측 메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단지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 매물을 확인하는 거니까 클릭해서 꺼주시고 매물 표시 같은 것들이 다 없어졌죠. 쭉 내려와서 중개사라고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부동산들이에요. 몰려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3이라고 나오고 그냥 하나만 딱 있는 부동산은 이렇게 숫자 없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디가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냐? 도로가 쪽에 있는 부동산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면 이렇게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나오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좌측 메뉴로 오면 이런 식으로 매매 물건수, 전세 물건수, 월세 물건수 6개, 네이버 부동산에 몇 개의 매물을 올렸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이버에 안 올리는 매물도 있지 않냐? 토지나 빌딩 이런 거는 워낙에 매물 확보가 어려워서 네이버에 안 올리고 현장 손님에게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 많아서 이런 거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네이버에는 다 올린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부동산을 하나 또 볼까요? 아까 봤던 부동산이고 그 옆에는 부동산 4개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마우스 올려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4개 부동산이 나옵니다.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 부동산은 단지 내에 있어서 위치는 참 좋은데 네이버에 올린 매물이 매매 0, 전세 0, 월세가 아예 0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인데 매매 물건도 31개로 굉장히 많이 올려놨고 전세 4, 월세 3, 홈페이지도 관리하시고 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좀 예쁘게 잘 찍으셨어요. 물건도 많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매물 많은 부동산을 찾다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매매 물건은 많은데 계속해서 전세 월세 물건이 없는 단지네요. 이 숫자의 비율도 보면서 물건 많은 부동산을 찾아냅니다. 그런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리금이 많이 붙은 코너 부동산으로 가라. 네이버 지도이고요. 수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메탄 망포 영통 지역인데요. 대기업이 있는 만큼 아파트도 많고 부동산 사무소도 많겠죠. 대기업 앞에 있는 아파트들 거리 뷰를 한번 볼게요. 대기업 주변답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구축 아파트 치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아파트 상가 건물에 부동산이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를 통해서 매물 많은 부동산을 이미 들렸겠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할 때 그때도 아무 부동산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아파트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4번 부동산 또는 좌측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1번 부동산, 저는 이런 곳을 들어갑니다. 일단 이런 코너 자리에 있는 부동산은 이 자리 자체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시던 부동산 사장님이 이사 가시거나 이제 일을 그만두실 때 이 자리로 들어오려는 부동산은 시설비, 인테리어, 바닥 권리금으로 꽤나 큰 돈을 주고 들어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떤 지역은 막 권리금이 1억도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코너짜리 부동산에 들어올 정도면 부동산 운영 경험이 충분히 있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빨리빨리 물건을 뽑아내고 거래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내고 좋은 자리로 들어오는 거지, 이제 자격증 따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하거나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는 물건을 많이 뽑아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러면 권리금을 내고 이 코너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부동산 더 들리고 싶다 할 때는 이 코너 자리 4번 부동산, 그리고 걸어오다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1번 부동산, 이런 곳에 갑니다. 주민들이 나오다가 매물을 내놔도 4번 부동산의 매물을 제일 많이 내놓겠죠. 다음으로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동산입니다. 이건 뭐 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땅땅 무슨 땅도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상담 관련 메일도 많이 오는데 뭘 좀 팔아주세요 이런 메일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파트, 땅, 상가, 빌딩, 분양권, 오피스텔 뭐 종류 가리지 않고 많이 오는데 특정 지역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면 정말로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재밌게 기획을 하고 물건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독자도 생기고 팔아달라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부동산,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단연코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동산이 매물이 많습니다.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투자자도 많이 있지만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매물을 확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희 가족들도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이 같이 하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하는 동생들, 특히 자매들, 여성분들 보면 아빠, 엄마, 남동생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매물이 많냐면 가족들이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엄마는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아파트를 팔 때는 나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물건을 확보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아빠는 모임에 나오고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투자할 사람을 또 확보를 하고, 딸은 유튜브 관리, 인스타 관리하면서 부동산 홍보를 하고, 아들은 차 타고 손님 모시고 물건 보여주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확보하는 사람은 물건 확보에만 집중을 합니다. 임장 다니다가 이렇게 부동산 안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한 3명, 4명 같이 일하는데 이제 가족으로 보여.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은 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땅땅 무슨 땅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좋은 부동산 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매물이 많은 부동산을 찾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진짜 재밌고 유익한 강의인데요. 부동산 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행동 요령들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돈을 버는 꿀팁들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분들, 급격한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분들,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비해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자법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지금 저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11만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입지 분석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땅땅 무슨 땅입니다. 급격한 부동산 시세 변동과 역전세, 전세 사기 걱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떠나보내고 점점 많아지는 투자 리스크에 부동산 투자 생각은 고이 접어놓으셨던 여러분. 언제까지 투자 실패가 두려워 남의 성공만 부러워하면서 폐합하시고 시기 질투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투성인 부동산 시장에서 똑똑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시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확실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디테일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이번 클래스에서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읽는 방법과 투자에 적합한 지역 분석, 실전 임장 프로세스와 현장 체크리스트,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다양한 상황별 갭 투자 세팅 방법,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거두기 위한 부동산 매수, 매도 전략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세금과 금리 변동 상황들에 대비한 호재 지역 정보와 지역 분석 노하우를 싹 다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입지 분석 전문가 땅땅 무슨 땅의 돈 버는 수도권 투자 전략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